요즘 뉴스 보면 인사청문회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각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보면 이야 대단하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도 볼 때마다 감흥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19년도 3월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요거의 소유는 후보자의 모친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이 이 아파트를 손녀에게 매도합니다. 이 손녀는 당연히 후보자의 딸입니다. 4억 6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손녀가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할머니가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전세금은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손녀가 준비해둘 돈이 얼마죠? 현금 1억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똑똑해 라고 느끼신 분은 정말 공부 조금 하신 분이에요. 원래 증여세는요, 자녀에게 증여한 거랑 손녀에게 증여한 거랑 증여세가 30% 할증이 됩니다. 그런데 손녀한테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한 번, 2번 제끼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합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된 거는요. 손녀가 마련한 1억, 요것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 손녀가 5년간 소득이 5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살짝 부모 지원이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친이 아파트를 매도한 이유는요, 집을 내놔도 매도가 어렵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손녀한테 증여를 했다고 해요. 자, 2번째 재테크 방법입니다. 이거는 후보자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2019년도 5월, 아까 그때보다 3개월 바로 뒤죠. 똑같은 아파트예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 이것도 모친 소유였습니다. 이거를 아들에게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동생입니다. 아들에게 4억 6천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매도를 합니다. 자, 그 당시의 시세는요, 이 아파트가 5억 중반에서 6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해요. 참고로 2019년도 2월 달에는 5억 4천에 거래가 되었고 2019년도 7월 달에는 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이죠. 5월 달에 4억 6천만 원에 한 거는 저가 매매입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3번째 재테크입니다. 관사 재테크라고 불리는데요. 세종의 식약처 차장으로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에 집이 2채가 있어요. 서울 목동에 하나, 서울 일산에 하나. 그런 상황에서 2012년도 6월 달에 세종시에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어요. 바로 당첨이 됩니다. 이걸 전세 주고 5년 보유하다가 매도합니다. 자, 이분이 여기 세종에 살 때 어디에 살았냐? 관사에 살았습니다. 자, 관사의 월세가요, 차장 시절에는 월세 25만 원, 식약처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무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아껴가지고 특별 공급 받고 매도하고 이렇게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관사 재테크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한 김승희 후보자의 딸이 받은 가족 간 저가 매매 거래, 이런 거 괜찮을까요?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원칙으로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준 증거가 있다면 정상 거래를 인정한다고 해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에서는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꼭 세무서랑 상담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에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시가의 30%까지 저렴해도 가능합니다. 자, 공시지가 아닙니다. 시세의 시가예요. 최대 금액은 3억까지예요. 30%랑 3억이랑 둘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 증여세는 이럴 때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많이 저렴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시세가 10억이에요.
10억에 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에 매매를 했다. 요거까지는 오케이예요. 증여세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10억인데 5억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2억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저가 거래하는데 양도세도 30%일까요? 양도세는 절세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가의 5%까지예요. 5% 최대 3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저가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갑니다. 자, 5% 초과분 양도세 아니에요. 5% 초과로 하면은 바로 시가로 변경이 되어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9년도 서울 종로구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이거는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에요. 이거 너무 똑똑한데요? 어떻게 90년도에 공시지가가 되었는데 딱 1년 전에 공시지가랑 전혀 상관없이 주택을 샀을까요? 이런 거 정말 본받고 싶네요. 이게 장인 소유였다고 해요. 매도를 3억 8천만 원에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억 8천에 이 집을 산 거예요. 자, 정부 과세 기준을 참고해서 매매가를 그 당시에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1990년도 1월에 공시지가가 도입이 되었어요. 이거 진짜 몰랐을까요? 이 위에 이 주택 3억 8천에 매도한 이 주택의 공시가가 8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단독주택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무려 3억 8천에 샀는데요. 1989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매수하고 10년간 임대 수익이 6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소름 돋아요. 매입가의 2배 정도입니다. 내가 자금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를 하거나 저가 매매를 하거나 뭐 상관은 없어요. 요런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감정가 12억에 토지 10억, 건물 2억이에요. 요거 중에 건물만,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이러면 건물에 대해서 월세 수입이 각 층마다 나오겠죠. 월세 수입 만약에 3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월세는 매달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소득원이 마련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기가 너무 수월해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마법입니다. 2억을 증여해줬어요. 자, 5천만 원 증여 공제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월세 350만 원을 받게 하는 마법이 생깁니다. 이걸 합하면 매년 4,200만 원의 증여 효과가 나타나요. 보통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감가상각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감정가의 80%나 90% 정도가 땅값이고요. 나머지가 건물값이에요. 이렇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증여세나 이런 세금들 있잖아요. 이걸 현금으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착실히 직장 다니면서 적금만 모았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탈세를 해보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